이런 식으로 몫을 미정계수로 표현하는 문제가 흔치 않거든 얘들아. 보통 나머지 정리가 이런 식으로 풀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많이 못 풀어요. 얼마 없는 유형이니까 지금 요 심특에서 잘 한번 공부를 해갖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아래쪽 식에서도 봐봐. fx가 3차식인데 걷다가 플러스 6을 했어. 그래도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 플러스 6을 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요 q2x도 ax가 일단은 있을 거야. 있어야만 해. 그래야 3차 다항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아니겠지. 그치? 나누는 수도 다르고 저기 뒤에 6도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c 요 정도로 두고 푸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봐봐. fx가 q1x 대신에 ax 플러스 b로 써주고 이 녀석이 뭐랑 똑같냐면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ax 더하기 c 한 거에서 마이너스 6 한 거랑 똑같겠죠. 제1로 여기로 넘긴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아질 거 아니야? 함수 fx가? 그럼 여기서 이제 계수 비교하게 되면 b랑 c가 다 나오겠지. 관계식이 나올 거야. 근데 값이 나올 것 같아. 쌤이 봤을 때 여기서 풀면. 그 다음에 f0이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 힌트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값을 하나 구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f0을 여기서 구해보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냥 b인 거 보이니? 얘들아? b가 2래. 개꿀이네요. 여기가 2로 확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재빠르게 c 찾는 법. 상수항이 좌변에서 2가 나왔잖아? 그럼 우변에서도 2가 나와야 되니까 2c-6이 2 해가지고 c가 4 정도로 구해지네. 그러니까 다 구한 거야. a 값만 찾으면 돼.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녀석이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개해서 2차항의 개수나 1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를 바탕으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쌤이 풀어볼게. 2x제곱 더하기 ax제곱 항이 나오고 여기는 4x제곱 더하기 2a 뭐야? 그 x제곱 항이 얘는 얘밖에 없네. 그치?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a 값도 2가 나오겠다. 이해됐니? 쌤이 x제곱항으로 계수 비교를 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계수 비교 안 하고 여기에 수치 대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아예 똑같은 게 나와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냥 a 값 찾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 말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찾았어. a 값이 2래. 그러니까 우리가 f1은요. 3의 a 플러스 b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이 12로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쌤이랑 풀이 과정이 좀 다를 수 있거든? 이 방법도 한번 배워 가보세요. 자, 얘들아 이제 12번 가보자. 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푸세요. 빨리 풀면 더 좋은 풀이가 없나도 고민을 해보시고.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이런 모양들이 나올지를 고민해 보는 거야. 이 10이 얼마야? 저거를 팍 전개했을 때 12제곱의 개수는 얼마일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시간 다 됐습니다. 다들 어찌 잘 푸셨고요. 자, 얘들아, 이거 직접 전개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저걸 전개한 녀석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쭉쭉쭉 a12의 x 12제곱까지 간 거야. 얘가 는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좌변이고 이게 우변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얘들아, 우리가 일단 얘들아 저 전개식을 전개할 때 전개가 되는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A0는 상수항이고 A12는 최고차항의 개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잘 봐봐. 요 3차식을 4제곱을 때리겠대. 그러면 요 좌변에 있는 식의 최고차 수는 12차인 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최고차 수가 탄생하게 되는 원리는요. 이 녀석이 4번 곱해지는 거야. x 세제곱이 요쪽 얘를 막 괄호를 4개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이 괄호 4개에서 각각 다 x 세제곱끼리 곱해야 x 12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얘들아 여기 앞에 개수가 2였어. 그러면 너네가 A12를 16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 문제는 1이니까 요 녀석이 1의 4제곱은 1로 나오게 되고 A0은요 4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 괄호가 4개 있었다고 쳐. 그러면 상수항을 다 상수항으로 선택한 다음에 곱해야겠지? 마이너스 4의 4제곱 해가지고 256이 나오게 되겠다.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5제곱이었어. 5제곱이면 마이너스 4를 5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24가 나온다. 그러니까 부호가 홀수일 때, 저 제곱이 홀수일 때 부호를 잘 따져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좀 운이 좋게 다 그냥 양수로 나와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얘들아.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상수항부터 짝수 차수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요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봤다고 치자.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1 빼기 2 빼기 4의 4제곱이 A0, A1, A2, A3 쭉쭉쭉 A11, A12제곱 미안해. A12항까지 이런 식으로 더해지겠지? 근데 저 녀석 괄호 안에 계산하면 5의 4제곱이란 말이야. 5의 4제곱은 625 정도 나오지 않니? 여기가 그래서 625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했을 때는 저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의 4제곱 정도 나올 것 같지? 계산하면 81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11 플러스 A12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즉 짝수 번호는 플러스고 홀수 번호에는 마이너스가 붙겠지. 요 꼴을 꼭 써야 돼. 그 다음에 이 식을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을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면 요 정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녀석은 1, 3, 5, 7, 9, 11항까지잖아. 그러니까 2분의 이번에는 홀수가 살아야 되니까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짝수는 다 사라지고 홀수만 2배씩 남게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 요 녀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각각 계산만 잘 열심히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625 더하기 81은 얼마야? 706? 706을 2로 나누면 353 정도 나올 것 같고 625에서 81을 빼봐. 그러면 544 정도 나오는데 나누기 2 하면 272 정도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얘는 수능 때까지 나오니까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또 5분 줄게요. 풀어봅시다.
일단 px랑 px제곱은 다 나타낼 수 있죠? px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다항식을 n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n-1차 이하가 생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식을 세우셔야 돼. A, B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얘들아, 요 13번도 우리 내신이든 모의고사이든 단골로 출제가 되는 요소이고, 예전에는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안 그래. 그냥 모의고사나 내신에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다항식이 2분의 1의 x-1이야. 그리고 이 녀석을 999제곱을 했어요. 너네한테 저걸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되게 함수값이 0, 1, 마이너스 1 이런 이쁜 녀석들로 나올 거라고 믿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다항식 p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1x라고 하재.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px가 1차식인데 x 자리에다가 x제곱을 대입하면 요 다항식은 2차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싶냐면 이 녀석의 999제곱이 p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때 내가 몫을 모르니까 q1x로 두고 나머지를 r1x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쌤이 ax 플러스 b라고 둬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저 녀석의 1000제곱이 p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2x라고 하자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1000이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가 q2x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둘까요? 어차피 1차식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는 거야. 결국에 지금 r1 3 더하기 r2 마이너스 3를 구하라고 하니까 r1x랑 r2x를 다 찾아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지? 그럼 우리가 지금 a랑 b, c랑 d 어쨌든 요 한식에서 두 개의 미지수를 각각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최소 두 개의 숫자는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입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은 요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1순위였어. 그죠? 그래서 쌤이 x는 1과 x는 마이너스 1을 위아래 각각 다 대입을 해볼 겁니다. 논리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는 순간 너무 예쁘죠? 0은 0 더하기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에 999제곱이요. 0 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 얘들아 마이너스 1의 999제곱은 홀수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을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식을 더하게 되면
2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럼 a는 2분의 1 정도 나오겠다. 그지? 따라서 우리가 R1x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 찾아줄 수 있어. 동일한 원리로 요 녀석을 구할 거거든. 1 대입했을 때는 아마 똑같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의 천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로 바뀌는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이 d가 1이 나오게 되니까 d는 2분의 1 두씩 더한 거야. 그럼 이거 대입하면 c가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나오거든. 따라서 R2x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이때 R1에다가는 3을 대입하래.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1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R2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고 됐으니까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2 정도 나오겠네. 따라서 두 값을 더해주면 정답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식 정리 잘 하고 우리가 나머지랑 관련된 식을 나타냈을 때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는 항상 항등식이라는 것을 유념한 다음에 나머지 정리는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얘들아 14번도 한번 풀어보자. 잘 됐어요. 이거 센에도 되게 비슷한 문제가 있죠?
여기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나오겠다. 저기에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나와요. 안 해도 돼. 딴 거 할 거 없어? 쟤 아예 두고 왔어? 다음부터 꼭 들고 와. 국어는 뭐 배우나요? 특강 때? 특강 때 모의고사. 오, 고1 모의고사? 특강으로 뭐고를 풀어? 네. 모의고사를 풀고 뭐 해설해줘? 국어도 그렇게 하는구나. 고1, 2 때 하는 거 처음 봤어.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가셔야 되는 거, 미정계수로 다 두고 풀어도 풀리긴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 지금 최고차원 계수가 마이너스 2인 3차식 px라고 해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세운 다음에 식 3개 있으니까 미지수 3개 다 구하려면 구해요. 근데 너네가 미지수 3개일 때 일단 첫 번째로 연립을 잘 못해. 연립 잘 못하거든? 어떻게 연립하냐면, 얘들아, 대입하면 식 3개 나왔잖아. 2개 빼주고 나온 두 식을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지금 C가 상수항이 다 그냥 플러스 E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각각 빼주면 A랑 B에 대한 식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A랑 B를 구하고 C를 마지막에 찾아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계산만 잘하면 2분 안에 풀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1분 안에 풀리는 풀이를 배워야겠죠. 얘들아, 요걸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쌤이 쟤를 적당하게 변형을 시키면 이게 성립하잖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px-x라는 다항식이요.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x-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관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x-1, x-2, x-3을 다 인수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다항식 px를 찾아낼 수 있고 구하라고 하는 게 p-2죠? 나머지가?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p-2 플러스 2는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120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p-2는 118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를 탑재를 해 가셔야 돼. 이 녀석을 보고 px-x라는 커다란 다항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얘를 뭐 qx? qx는 좀 그렇다. 뭐 tx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t1은 빵, t2는 빵, t3는 빵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x-1이라는 1차식 또 x-2,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이 논리대로 시험장에선 풀어. 이게 제일 깔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5번 풀어주세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px, qx는이라고 쓸 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qx 대신에 마이너스 3px를 한번 대입해 볼래?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몫을 qx라고 뒀는데 이렇게 두면 안 돼,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 px랑 qx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몫을 둘 때는 다른 걸로 둬야 됩니다. 지원이도 여기 qx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지금 px, qx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몫을 qx라고 두면 안 됩니다. 습관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너네가 처음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 뭔 얘기를 하나 싶고 뭘 물어보나 싶을 거야. 어떻게 찾지? 칙을 어떻게 찾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얘는 우리가 좀 논리를 탑재한 상태에서 좀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쌤이 일단 조건 가식을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볼게. 왜 이렇게 변형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P1이 4일 때 Q3의 값을 찾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쌤 생각에는 요 P1이 4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PX를 먼저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다가 그냥 3을 대입하라는 얘기로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쌤은 지금 px를 찾아 나가는 여정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 나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3px의 제곱 이렇게 바뀌고 이 녀석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는 거대한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쌤이 ax라고 해보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그리고 얘들아 이때 문제를 잘 봐. 2차 다항식이래요. 근데 2차식을 제곱했더니 4차식이지. 근데 4차식이 요 녀석을 인수로 각각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적어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다항식을 제곱했어. 근데 요런 인수들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혹시라도 px가 루트 x 플러스 3과 루트 x 마이너스 2를 만약에 가졌을 때인데 얘는 말이 안 되지. 다항식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줬으니까. 그러면 제곱이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 얘네를 인수로 각각 갖는다는 것은 원래 px에서도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 상태였어야 됐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얘가 만약에 이 녀석들을 인수로 갖지 않았었다면 px 제곱에서도 저 녀석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저게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고 우리가 ax는 뭐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px라는 녀석의 인수가 2차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데 내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여기를 뭐 a 같은 걸로 두고 그 다음에 p1은 4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야. 따라서 Q3는요. 마이너스 3P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인수 다항식이라고 전제를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px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다항식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었어.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치?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통 푸는 식 지금 공통수학 1에서는 그냥 다 다항식으로 전제가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나중에는 저걸로 좀 장난질을 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애지간하면 안 그런다 라는 사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얘들아 이런 거 천천히 푸는 거거든. 우리가 문제에 나온 대로 한번 식을 한번 잘 써보자 얘들아. 자, 다항식 fx를 저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라고 했으니까 써. 이 녀석이 잘 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자, 보통 얘들아 너네가 나머지 정리 관련된 거 풀 때 즉 얘네를 모르니까 막 얘가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막 대입하고 막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보통 중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만 그렇게 나오고 좀 나중에 어려워지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요 나누는 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너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여기다가 막 허수를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금 3차 다항식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나누는 수가 2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 비교를 해가면서 풀어달란 얘기인 거야. 이게 파악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저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QX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RX도 찾아봐. 이때 둘 다 1차인 거는 눈에 들어오죠? 둘 다 1차야. 그럼 봐봐. QX가 무조건 X를 가져야 돼. 왜냐면 X제곱 앞에 있는 녀석이랑 요 X랑 곱해져서 좌변에 X 세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인 거야. 여기까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2차식도 여기에서 결정이 다 돼야 되잖아. 왜냐면 여기는 1차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플러스 A라고 두고 뭐 이거 2차 만들어가지고 3 나오게 해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암산에 하면 좋다라고 배웠으니까 여기서 4x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정도 있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줘야 여기에 있는 3x제곱이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저 몫이 x-1로 암산이 되는 거야.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픽스가 됐어. x-1까지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1차랑 상수를 구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요 rx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잘 봐. 여기가 지금 ax 플러스 b야. 근데 여기를 모르는 상황이지 지금.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여기서 qx를 쌤이 전개했을 때 요 두 녀석 곱한 걸 전개했을 때 1차랑 상수만 써볼게. 그러면 상수항은 미안해. 1차항은 마이너스 8x고 상수항은 플러스 4 정도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다가 rx를 더한 게 ax 플러스 b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rx를 a 플러스 8의 x에다가 b 마이너스 4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R3이 마이너스 4래.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래서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4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 다음에 우리가 fx가 qx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x가 자 qx는 x-1이었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했을 때 0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0.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아래 거 빼주게 되면 2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0 정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b는 한 6 정도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f2의 값은 열심히 구해야 돼. 8 더하기 12 마이너스 20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6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라서 수치 대입으로 A랑 B를 못 구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눗셈 하셔도 되고 쌤처럼 저 QX를 바로 X-1이라고 찾아도 돼. 이거는 뭐 학생마다 너무 풀이 방법이 달라서 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 50분에 나가려면요. 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쌤이 문제를 조금씩만 빨리 푼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고민되네. 이게 다들 늦게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늦게 시작한 만큼 그래도 오늘은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 1시에 딱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쭉 그냥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특강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시작! 일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오나? 한번 구해볼래? 끝까지? 자, 여러분들 어렵죠? 얘도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 차이가 엄청 심한 문제야. 이런 유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주구장창 많이 풀 거고 되게 쉬워질 거라고 쌤은 장담을 해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px가 3차식이래. 3차식이 나왔는데 봐봐. 뭐 얘는 뭐 p2는 마이너스 9. 뭐 그래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뭔가 괴랄한 녀석이 하나 등장했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x 자리에다가 x분의 1을 다 대입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어떤 다항식이 탄생하게 되냐면 x세제곱 쪽이 x세제곱분의 1이 되고 x제곱이 x제곱분의 1이 되고 x가 x분의 1이 되고 상수는 그대로 있지. 그치? 상황을 한번 느껴봐. 근데 걷다가 내가 x세제곱을 곱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얘는 그냥 이 문제랑 상관없이 한번 적어줄게. 임의의 3차 다항식이 이렇게 있을 때 미안해. x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잘 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 재밌게 생겼어요, 선생님. 얘랑 얘가 지금 어때?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지.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 정의가 되면 이제 너네는 쌤이 한 명 증명을 해줬으니까 상수항부터 1차, 2차, 3차에 있던 계수들을 싹 다 거꾸로 쓰시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시면 돼. 그리고 이 녀석은 3차인 게 눈에 보이셔야 되고 왜냐면 여기에 나온 상수항이랑 x세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최고차항은 3차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x세제곱분의 a가 나왔어도 x세제곱을 곱하게 되니까 상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모양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 나중에도 많이 나와요. 괜찮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개꿀이야. 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며. 그러면 내가 여기가 1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D도 1이었던 거야. 이거 이해돼? 왜냐면 두 개가 똑같은 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가 지금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A 값이 1이면 D의 값도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B랑 C는 서로 똑같겠지. 이해돼? 따라서 우리가 다항식 px를 어떻게 둘 수 있냐면요. x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서 p2를 대입하게 되면 8 더하기 4b 더하기 2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9다. 따라서 6b가 마이너스 18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내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얘들아 요 다항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며. 그럼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에 p 마이너스 2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b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니까 2b 마이너스 7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3. 따라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의 답은 정답이 13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요 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 요 문제를 통해서 배워가자. 자, 얘들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볼래? n차 다항식이야. n차 다항식이 여기에 어떻게 써지냐면 요 위에다가 적어놔.
px가 잘 봐. 이렇게였어. 어우, 길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 거꾸로 뒤집힌다는 소리를 조금 정성 들여서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느낌대로 꼭 가주시면 좋겠다. 되게 많이 나와. 그 얘들아, 이게 이 문제도 3차로 나왔잖아.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고2가 돼서 3차 함수 이런 거 배울 때도 되게 자주 나오는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꼭 알고 있으면 좋아. 주로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거든. 이해하고 계세요? 좋아요, 여러분들. 다음 문제 바로 가볼게요. 뭐 다 못 적은 학생들은 쌤이 저거 PDF로 줄 거니까 잘 정리하세요. 시작!
귀여운 도형들. 자,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차수가 지금 나누는 차수가 컸다가 점점 내려오게 되는 이 형태를 제일 못해. 쌤이 봤을 때 애들이 제일 못하거든? 근데 얘는 있잖아. 진짜 한번 깨달음을 얻으면 너네가 잘 볼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쌤한테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다항식을 3차로 나누고 2차로 나누고 1차로 나누고 했을 때 막 나머지들을 구하는 과정들 있잖아. 이 과정을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가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거는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개념 원리에 나머지 정리 파트 P면 발전 예제라고 해가지고 다항식을 뭐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누었을 때 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쌤이 한 번 더 언급을 해줄게. 그 단톡방에서 그 문제도 한번 또 풀어봐. 물론 얘들아, 다음 시간도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겁나 많아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다 공부를 해오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일단은 3차로 나누었을 때 몫을 내가 몰라. 근데 나머지가 딱 이렇게 2차로 확정이 되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다항식 fx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뭐 이런 식으로 쓸까? 아니면 너네 헷갈리니까 여기 그냥 q라 하고 여기를 q1이라고 해줄게. 뭐 의미는 없어. 그 다음에 또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q2x에다가 r2x, 너네 막 이런 식으로 적고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 내가 똑같이 해주는 거야.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는 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잘 봐. 쌤이 여기서 잘 봐. 의식적으로 식 변형이 들어가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가 궁금한 거야. 근데 얘는 내가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상황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식조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볼래? 내가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변형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1의 qx가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얘들아 봐봐.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2차잖아? 근데 나누는 수가 2차지. 그러면 요 밑줄 친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1차 이하의 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2차 식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 x-1의 제곱을 의도적으로 내가 인수를 갖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안으로 어거지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왜냐면 여기에는 1차 이하밖에 못 와. 근데 여기에 2차식이 있잖아? 얘를 어거지로 요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어떻게 넣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x-1의 완전 제곱이 보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 마이너스 x제곱이 들어간 요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x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요런 녀석이 필요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저 마이너스 x제곱을 없애주려면 저 녀석이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요 x-1의 제곱이 공통인수가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 1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요 녀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녀석이 많지. 이건 마치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방법 배운 거랑 똑같은 거다. 내가 지금 요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해줘야 x제곱이 되는 거지. 정정 마이너스 x제곱. 내가 마이너스 x제곱을 일단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꾼 근거는 여기 마이너스 앞에 계수 부호 살려주면서 요 녀석을 인수로 갖게끔 바꿔준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보니까 내가 멋대로 였다가 2x-1을 해준 거잖아. 이거 다 전개하면 얘들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1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이거를 해준 거니까 이 녀석을 요 녀석으로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다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만 남지. 그러니까 요 뒤에는 그냥 1차로 내려오시면 되고 요 녀석만 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x-1의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중괄호 안에 마이너스 1만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ax 플러스 b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만 였다가 잘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저 녀석을 조금 있어 보이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x였는데 q1x에 해당하는 게 x-1의 qx-1이었던 거고 나머지 r1x에 해당하는 게 조금 더럽지만 a-2의 x에 더하기 b 플러스 1이 됐던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요 모양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제는 x-1로 나누고 싶잖아. 그치? 이때는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무조건 상수만 와야 되지. 이번에는 상수. 여기는 1차였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야 얘들아. 내가 여기에다가 일단 요 녀석에다가 통째로 x-1을 곱한 걸 한번 써.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는 a-2의 x라는 1차식이 거슬려야 돼. 왜냐면 내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무조건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요 녀석을 어거지로 요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쌤은 x의 개수가 요 녀석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잘 봐. 또 의도적으로 요 녀석을 a-2의 x-1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쌤이 이 녀석을 전개했다고 치면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는데 내가 멋대로 이 녀석을 빼준 거지. 그러니까 뒤쪽에 더해 주셔야지. a-2라는 녀석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a-2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상수는 b 플러스 1에다가 a-2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적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 쌤이 차수를 내릴 때 요 목과 나머지 이거는 개념이야 얘들아. 요 형태에 맞춰서 내가 변형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눈 수가 2차일 때 나머지는 1차이야. 나눈 수가 1차일 때는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 요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미정계수를 하나씩 털어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의 차수가 여기 있는 차수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 무조건 하나 아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넣어주는 느낌으로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의 관계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자, 나머지의 합이 2x-6이래요. 그럼 쌤이 여기에서 적은 요 a-2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이랑 요 녀석이랑 더해주게 되면 a-2의 x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2b가 되는데 이 녀석이 2x-6이래. 그럼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a 값이 4로 고정이 되니까 b의 값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그냥 쌤이 빨리 한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 b의 값은 마이너스 12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흐름이 길어. 하지만 이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앞으로 너네가 봐봐.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가 만약에 나오고 너네한테 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를 막 구하라고 해. 어쨌든 막 상황들이 막 복잡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요렇게 고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오케이. 19번 풀어보자. 얘들아 문제 푸는데 미안해. 쌤이 여기서 그냥 뻘짓 하나 했거든. b가 마이너스 5야. 그냥 식은 다 똑같아. 근데 내가 그냥 b 값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잘못 구한 것 같아. 쏘리. 문제 푸시면 되며.
여러분들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참 빠르게 가죠? 문제가 난이도가 꽤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 목표는 이거야. 우리가 얘를 정리를 잘 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앞 시간 때 풀었던 문제 모양이 나와요. 그게 포인트야. 우리가 일단 얘들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게 문제에서 나누어야 될 다항식이 예쁘게 다 나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적극 활용을 하면서 풀게끔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쌤이 한번 써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다항식을 fx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gx다. 근데 얘들아 fx가 2차라고 그랬지, 그치? 그때 몫은 1차가 될 것이며 나머지도 1차가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했을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fx를 구하는 게 좋아. 왜냐면 내가 2차를 알고 있을 때 요 1차랑 1차 구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거든? 그리고 나 조건에서 요 녀석을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겠고 얘들아 나머지가 재밌지 않니?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래. 자 그럼 우리가 나누는 수가 1차일 때 나머지는 무조건 뭐라 그랬지? 상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fx가 x제곱이랑 플러스 2x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며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그냥 a 같은 걸로 둬볼까? 이렇게 접근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쌤이 이렇게 적은 거를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 요 위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용기 있게 대입을 하세요. 대입하게 되면 요 다항식은요. 쌤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차고 나머지도 1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녀석이 gx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요 모양 요거 그대로 쓴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 1차인데 앞에 x 세제곱 나오려면 몫에서 무조건 x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아까 알려줬었어. 그치? 그 다음에 요 나머지가 1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까지 무조건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전개한 내용이 x세제곱이랑 x제곱 항을 결정짓게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2 정도 있어줘야 여기에서 x세제곱 나오고 이건 아까 한 거고 여기서 쌤이 2x제곱이랑 여기서 2x제곱이 나오니까 뭐라는 거야. 미안해요. 여기를 1로 적어줘야 돼. 여기가 1 정도 돼야 여기서 x제곱 나오고 아래에서 2x제곱 나와서 더해줬을 때 3x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몫을 다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게 된 거지. 요 상황이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항등식이잖아. 그럼 전개해서 똑같아져야 되니까 여기서 4x 뭐야 쌤 플러스 2를 다 빼먹었네. 미안해요. 플러스 2 따로 써줄게. 요 녀석을 만족하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 전개를 했을 때 2차까지는 확보가 됐으니까 1차식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a 플러스 2의 x에다가 더하기 a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요 2 마이너스 a의 x에다가 2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더해져서 4x 플러스 2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괜찮지? 항등식 계수비교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gx가 되는 거야. 쌤이 아까 여기서 다 나왔거든?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x에다가 뭘 대입하려고 했더니 안 나왔던 거잖아. 항등식이라서. 쌤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식 있잖아.
여기다가 쌤이 gx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a로 정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gx를 조금 예쁘게 바꿔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2-a가 공통인수니까 x 플러스 1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됐을 때 이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나와. 응? gx q2x에 더하기 a만 남거든? 이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다 사라져가지고 a가 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g1의 값은 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일단 gx 모양 구했어. 항등식인 거 바탕으로. 그치? 여기에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안 나오니까 요 위쪽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푼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한번 복습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20번 가보자 얘들아.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이런 거는 너네가 열심히 노가다를 뛰어야 돼. 봐. 일단 얘들아 얘를 보고 우리가 fx가 2차라는 게 보이면 제일 좋아요.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모양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듯 다르지. 그지? 얘가 만약에 x분의 1을 넣었는데 앞에다가 x 4제곱을 곱했으면 이 녀석이 4차 다항식이 됐었던 거야. 그래서 4차 더하기 4차니까 4차가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여긴 지금 보면 x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쌤이 fx를 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뒀어. 그러면 제곱분의 1이 x 4제곱분의 a 더하기 x 제곱분의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x 4제곱을 곱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a 더하기 그러니까 a를 뒤에다가 뺄게. 그 다음에 bx 제곱에다가 cx 4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4차 다항식이 나오고 여기는 2차일 수밖에 없고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녀석이 5x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랑 똑같다 로 푸는 거야. 선생님 여기가 2차가 아니고 다른 다항식이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3차였다고 쳐볼래? 그럼 3차인데 x제곱분의 1이 들어가니까 x6제곱분의 1이 여기에 튀어나온단 말이야. 근데 걷다가 4제곱밖에 안 곱하니까 x제곱분의 1이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안 돼. 얘가 차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 되겠지. 쌤, 근데 만약에 fx가 1차면요? 1차일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달라지겠지. 여기가 1차였다고 치면 여기 a가 0이 나왔겠죠. 그치? 그러니까 2차 이하의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 편할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2차 이하의 식인데 걷다가 x제곱분의 1을 대입하더라도 얘네가 그 분모에 x가 들어가는 일은 없잖아. 왜냐면 x 4제곱이 더 차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다 계산이 돼. 만약에 여기서 a가 0 이런 거 나왔으면 fx는 1차식이었겠지?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맥시멈 2차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대입을 열심히 해야 돼.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 x 플러스 1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힘들어. 여기다가 뭐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도 아니야 지금. 그냥 대입해야 돼. 가보자. a x제곱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고 여기도 이렇게 다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c x6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a가 5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근데 여기서 예쁜 모양 얘로 c는 5가 딱 보이지. 응?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녀석이 몇 x제곱에 몇 x에다가 상수항은 뭔지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날려 보낸 거야. 쌤이 C는 5를 쓰고. 그럼 여기서 봐봐. 전개를 살짝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bx 플러스 b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x제곱끼리 다 모아보면 여기가 a 더하기 b로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니? x제곱이 들어있는 녀석만 찾아보면.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쪽은요 2a랑 b만 있는 거 보이니? 좌변에 x는 여기 2ax랑 여기 있는 bx만 있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싹 다 써주면 되겠다. 상수항에다가. 그렇게 되면 상수항이 좀 많아 보여요. A, B, C, A니까 2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적히겠다. 근데 우리가 C는 5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아, 식이 좀 빡세지 얘들아?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2A 플러스 B는요 1이 나오게 된다. 요 뒤에도 똑같아. 따라서 여기서 두 녀석을 빼주게 되면 A는 2가 나오게 되고 B는 마이너스 3 정도 나올 것 같아. 따라서 F1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빼기 3 플러스 5 해서 정답 4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우리가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세팅을 한 거야. A가 0이 될 수도 있어. 쌤은 강조했어. 근데 여기서 싹 구했는데 그냥 2차식으로 결론이 난 거지. 문제를 풀다 보면 A가 0이 되는 상황도 많이 나와요. 2차 맥시멈 2차까지 가능해서 이렇게 세웠을 때 알고 보니까 1차였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3차가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2차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를 이해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특히 여기 계산할 때 조심하시고 알겠죠?